예, 그 547페이지 점유권의 효력 보시는데 지금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점유권이라는 것은 목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점유권조차도 머릿속으로 관념상 인정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유권과 관련된 점유의 종류, 태양을 봤었고 그다음에 점유의 취득, 상실과 관련되는 것을 봤는데 취득을 보면서 점유권의 경우에는 상실을 연이어서 봤는데 이렇게 취득되었을 때 이 점유권의 효력에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 그래서 점유와 관련돼서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수취권 그 다음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다음에 점유권과 관련돼서 비용 상환 청구권 다음에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자력 구제권 이런 것들은 목적 물건과 관련된 것인데 다음에 권리에 대한 것으로서 준점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 점유에는 인정되지만 부동산 점유에는 권리적법 추정력 인정 안 된다는 거. 부동산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이유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머리 좋은 사람은 또 한 개 더 생각하죠. 미등기라면 어떡할 건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 미등기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추정력이 인정 안 돼도 별 상관없습니다. 입증하면 되지. 입증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추정력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 추정력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 관계를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것.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건데 올해 준비하시는 분도 지금쯤 되면 공부를 좀 하셨을 거고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많이 했겠지. 그러면 동산 점유에 의해서 추정받는 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딱 쳐다보니까 민법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유자로 보입니까? 도둑놈으로 보입니까? 소유자로 보여야 됩니다. 서로 그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더라도 내가 딱 봤을 때 민법 책 들고 있으면 소유자로 믿어줘야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지. 저 사람은 민법 들고 있는 거 봐서 민법 공부할 사람이 아니야. 어디서 훔쳐왔을 거야. 그래 생각하면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 그러면 동산 점유에 의해서 추정받는 권리는 소유권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유치권일 수도 있고 질권일 수도 있고 그러면 동산 점유에 의해서 추정받는 본권은 물권뿐인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용차주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또는 나아가서 동시행항변권 이런 적법한 점유권원의 추정을 받는다라는 것 일단 확인하시죠. 547페이지 보면은 점유권의 효력 해가지고 표를 그려놨는데 저 앞에서 점유의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을 표를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한 거에 불과한 것이고 점유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간접 점유자에게는 그 자력구제권 없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는 동산 소유권과 질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요건이다 라고 해놨는데 질권의 경우 점유 자체는 점유권, 질권, 유치권에 있어서는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다 라고 했는데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할 때 취득 요건으로 일단 작용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는 유치권과 질권의 취득 요건임과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다 확인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는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 상가, 임대차의 대항력 발생 요건인가 동시에 대항력 유지 요건이다. 여기서 한번 확인하고 가죠. 유치권을 공부하고 난 뒤에 할까 했는데 거기 가서 또 하더라도 A 소유 TV 수리를 맡기니까 수리를 했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점유 못 주겠다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그게 유치권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다음에 전당포에 맡겼다라면 돈 빌리면서 맡겼다면 질권이 취득될 수도 있고 다음에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임차인으로 빌려 쓰면서 주택의 일단 주민등록 그리고 주택의 인도 점유를 취득했다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점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유치권과 질권이 취득이 된다라는 것. 근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질권이 점유가 상실돼 버리면 유치권도 소멸돼 버린다는 거. 그래서 근데 점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반환 청구권 행사에 의해서 점유를 회복하면은 소급해서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나 질권에 있어서의 점유는 유치권 취득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점유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효력도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주택임대차, 상가 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이라면 주민등록,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하고 점유를 하면은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항력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유만, 주민등록도 마찬가지인데 점유만 가지고 그냥 봅시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전체가 이사를 다 가버리면 점유가 상실되면 대항력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면 그때 대항력이 재취득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취득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쨌든 둘 다 간단하게 읽을 때는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 임차권, 대항력에 있어서의 점유, 효력 취득 요건, 효력 발생 요건 같은 말이죠. 취득 요건인가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하다라고 읽어냅니다. 그런데 이건 한번 보실까요?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B가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를 하면은 등기와 동시에 저당권이 취득이 돼. 나머지 관계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은 저당권 소멸될까 소멸 안 할까? 소멸 안 한다는 거. 법률 행위의 물권 변동에 있어서의 등기는 취득 요건이지 효력 유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거. 이게 시험 나오기로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인데 B가 시효 취득으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효 취득에 있어의 등기는 권리 취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취득됐습니다. 어떤 연유에 의해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등기가 효력 발생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것들 눈 잘 닦고 보면은 여러 각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일단 요 권리 적법 추정력 확인해 보시면은 점유 태양의 추정력은 앞에서 봤습니다.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 계속 점유는 추정되는데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재기시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소재기시로 소급한다는 겁니다. 쪽팔리게 저 지문만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X 소유 토지, A 소유의 토지, 요걸 A로부터 B가 매입해서 등기를 갖추었는데 여기까지가 B가 자기가 산 땅인 줄 알고 극단적으로 90년부터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 사용을 했겠지. 자기가 산 자기 땅인 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95년이 되었는데 X가 야 거기까지가 내 땅인데 너 쓰지 마라 라고 말을 했는데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97년까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X가 97년도에 청량을 해가지고 비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B가 선의 점유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소송 들어가면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금방 끝이 안 나더라는 거죠. 뭐 2000년도 가서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X의 말이 맞다. X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점유자인 B가 이 부분에 대한 점유자인 B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는 것. 여기서부터 악의점유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용료 반환 의무 없다라는 거.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사용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지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걸 판단하는 게 민법 공부입니다. 지문 한두 개 외우는 게 민법 공부가 아니고 지문 외울 것 같으면 만다고 수업을 이렇게 해 줄치고 외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 지금은 선의점유, 악의점유 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과 결합될 수도 있는데 앞에 시간에 이야기할 때 그 자주점유로 추정을 받는 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그때는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548페이지 보시면 점유 계속 추정 규정 있다 했고 이것도 시효 취득 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추정받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대상은 동산에 대해서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 없다라고 기억을 하시고 점유의 권리 추정력의 범위, 점유의 권리 추정력의 범위와 관련돼서 추정받는 권리는 동산 소유권, 유치권, 질권뿐만 아니라 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사용차주권, 임차권, 동시행항변권 이런 것들까지도 추정을 받는다는 것. 시적인 범위, 현재 점유자는 물론 과거에 점유한 자도 과거에 그가 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권리의 적법이 추정된다라는 것.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의 인적 범위에 하는데 권리의 적법 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사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등기의 추정력과 관련해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판례는 권리의 적법 추정은 소유자와 그로부터 점유를 취득한 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원래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일단 등기부를 보니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남들이 보면은 제3자가 보면은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죠. 위조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런데 A 소유의 TV였는데 이걸 B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더라도. 그래서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나 점유에 있어서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인정된다라는 것. 이제 권리변동 당사자 간의 문제가 되는데 야, 내 걸 너가 왜 가져갔냐?
전에 내가 샀는데 이런 다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 이 점유의 추정력 인정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 매매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 B가 입증해야 돼. B가 입증 못하면 돌려줘야 돼. 사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등기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거죠. 그때 이 A가 내 부동산이 왜 너 앞으로 등기되어 있나? 권리변동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거죠. 따라서 추정력을 깨뜨릴 사유를 A 쪽에서 입증을 해야 돼. A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저걸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제3자에 대해서는 권리적 법 추정력이 인정되는데 권리변동 당사자 간에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만 동산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읽어낸다는 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점유권리적법 추정의 효과, 이익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3번 앞에서 됐고,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과실수취권 보시는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읽으면, 반대로 읽으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없다라는 거죠. 이때 선의 점유자는 누구를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저런 거만 물을 건데. 자식 네가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저런 걸 정확하게 딱 본다면 민법 법리를 터득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과실수취권이 없는 자인데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있다고 믿은 선의점유자라는 거지. 그러면 과실수취권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유자. 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용차주,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그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는 거. 그때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가?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요걸 두고 학설로는 소수설인데 봐라 판례도 무과실까지 요건으로 한다. 그래서 선의이면서 무과실이어야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학설로는 소수설인데 어쨌든 판례는 정확하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무과실이라는 말을 안 밝히는데 이것들이 옳은 지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근데 다수의 견해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 과실이 있으면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는 사건별이기 때문에 논리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반대로 읽으면은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그때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어떤 논의가 있다라는 것 교과서 거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실수취권,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라고 해놨는데 이때 선의의 의미는 동그라미 1번 여기서의 선의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신을 말한다. 즉 무상의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차주권 이런 것들 이야기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 과실에 대한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그때를 말한다는 것. 즉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법정과실은 존속 일수비율
이 존속 일수 비율이 옛날에 사법시험에 산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의점유자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간주된다. 앞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선의라 하더라도 폭력 은비한 점유는 악의점유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과실을 요하는가에 대해서 판례가 오신할 만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행을 두고 소주설은 무과실도 요건이다 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 효과,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사용이익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부당이득이 성립되는가, 과실수취권, 적법한 법률 원인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례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 하시고, 악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만약에 수취했다면 반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고 멸실되었던가 또는 뭐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이것도 유치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분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민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B라는 분도 똑같은 민법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째 하다 보니까 책이 바뀌어갔어. 그래서 B가 집에 가서 자기 가방에 들어있는 거 꺼내서 보는데 이거는 A 소유의 민법책이라는 거예요. A 소유 민법책. 근데 보다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집을 던집있는데 해피되면 물통에 빠졌다는 거지.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책이 바뀌었는데 책 밖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A가 가져간 B 소유의 민법책을 가져오면은 이 B는 물통에 빠진 저거 건져주면 될까? 새 책 사줘야 될까? 그래서 이때 B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가 타주 점유인가? 선의 점유인가 악의 점유인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자기 소유물로 믿고 선의 점유이고, 그래서 소유의사 있는 점유라면은 현존 이익 반환. 물통에 빠진 거 그대로 건져주면 된다는 거. 그러면 A, B 사이에 친구 관계 깨지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야.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 법적인 것만 신경 쓴다는 거 지금. 그때 만약에 아이고 오늘 책이 바뀌었군. 내일 가서 바꿔야지 이 생각을 했거나 또는 비소유물인 줄 알았다면 전 손해배상. 책값 변상해주고 A가 필기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와 관련되는 손해배상까지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냈는데 이거 가지고 또 지문을 비틀어가지고 문제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악의 점유라면은 자주 점유, 타주 점유를 불문하고 반환 범위가 똑같다. 타주 점유라면은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 범위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더라고요. 참나 무슨 그런 장난을 하고 있어. 551페이지 점유물이 점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본권이 없는 점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선의 점유자의 책임, 선의 점유자일 때 자주 점유인가 타주 점유인가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선의 점유자가 자주 점유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대로 돌려주면 된다. 간단하게 현존 이익 반환. 선의 점유자라도 타주 점유인 경우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 악의 점유자는 자타를 불문하고 즉 소유의사 여부와 상관없이 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것. 그걸 표로 한번 그려놓은 것이고 불법행위와의 관계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받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점유자는 목적물 유지 존속하기 위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있다. 그러나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 필요비만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고 유익비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지출액과 요 증가액 현존하는 거, 요거 중에서 회복자, 돌려받을 자,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만에 이 점유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어느 날 동네에 나가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 돌아다니고 있어. 정말 이뻐. 그래서 A가 집에 들고 들어올 때 누가 버린 거라 생각해야 돼. 주인이 잃어버린 거라 생각해야 돼. 들고 들어오고 싶으면은 실제로 어떻든 간에 버린 거라 생각한다는 거지. 버린 거면은 소유권 포기한 거니까 이 사람이 강아지를 들고 오면은 무주물 선점이 되고, 누가 잊어버렸군, 누가 잃어버린 거군, 이래 생각하고 들고 오면은 유실물 습득이 되는데, 유실물 습득의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고 절차를 안 거치면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법을 좀 아는 A는 틀림없이 이 강아지 깨째째한 걸 보니까 누가 버린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5월 달쯤 돼가지고 보니까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 강아지 새끼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강아지가 강아지 새끼인데 하여튼 새끼를 낳았어. 몇 마리 낳았지? 한 5마리 낳았어. 워낙 시끄러우니까 강아지가 시끄러우니까 옆집 아줌마가 이 집에 강아지 기르나 이러면서 왔어요. 강아지 기르나 이러면서 왔어요. 딱 보더니 자기가 잃어버린 강아지라는 거지. 그래서 돌려달라 하는데 장난치십니까?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길렀는데 이라고 있는데 K가 소송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소송 진행 중에 뭐 한 대달 지나가지고 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고 보시죠. 이번에는 7마리 낳을까? 그래가지고 그 뒤에 K 소유다. K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저 강아지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됩니까? 어미 강아지. K 소유물에 했으니까 돌려줘야지. 이 5마리 강아지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이거 누구 거지? A 거라 K 거라.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고 또 뭐 소설까지 이야기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 깨째째하 얘가. 그래서 무과실까지 있다고 보면 이거는 A가 과실을 수취한다라는 거예요. 이 7마리 강아지는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해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 이 강아지 누구 거? 옆집 아줌마한테 줘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요 A는 강아지를 기르면서 여기까지 기르면서 먹이를 줬을 거라고. 이게 유익거, 이게 필요비. 강아지 목욕을 시키면은 이거 필요비라 유익비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목욕 한번 하려고 하면은 저 읍내까지 나가야 되고 그거 완전히 사치비였는데 요즘은 강아지도 아니 뜨뜻한 물에 가는데 그거 필요비라 유익비라. 아니, 빨리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강아지를 길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내가 유익비다 이러려니까 눈이 또 벌게가 또 쳐다보는 분 계시고 필요비다 이러니까 또 저쪽에서 아니 강아지한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소송 들어가 봐야 알겠지 뭐. 그런데 강아지 파마를 했어. 그러면 염색까지 했어. 이거는 유익비라 필요비라. 이거는 유익비가 맞을 거라고. 이건 유익비가.
강아지 이빨이 깨진 것 같아가지고 다이아몬드 이빨 한 개 헤었어. 이거는 사치비. 이 사치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먹잇감 내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가 정가가 현존하면은 지출액, 정가액 중에서 K가 선택하는 것만큼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주면은 줄 때까지 강아지 못 주겠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이야기됐고 물건과 관련된 비용이니까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과실수취권 이야기됐고 선의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 받으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 이야기됐고 만약에 이 시점에서 와가지고 K가 내 강아지네 이러면서 들고 가면은 실제 소유권은 나중에 가서 다투봐야 되겠지만 A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고 들고 갔다면 돌려달라 점유권에 의한 반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소유권이 누구가 있는가는 나중에 볼 거고 점유권만 가지고도 다투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요래 나오면 재미있기도 할 건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한 단계 더 나왔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을 B가 매수를 하고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등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수리를 하면서 비용이 들어설 수 있는데 그게 필요비일 수도 있고 유익비일 수도 있을 거라고. A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워버려가지고 C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에 대항할 권리가 현재 일단은 없다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A 소유의 건물인데 이걸 B가 임차인으로 빌려쓰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빌려쓰면서 수리를 해가지고 필요비를 들여쓸 수도 있고 유익비를 들여쓸 수도 있는데 A가 이 건물을 딴 사람한테 팔아치우고 등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분명히 이 B는 비용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권 누구에게 행사해야 될까? 원래 이 B는 매매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할 생각으로 수리해가지고 비용을 들였는데 매매 쪽에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 없습니다. 원래 자기 물건으로 할 거 자기가 비용 들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등기 넘어오기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치워 버려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될 거라고. 소급해서 매매가 없어져 버려.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도 적법한 점유 권한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매수인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없어져 버려. 처음부터 매수인의 지위는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이 비용이 들은 거는 점유권에 기인해서 비용을 들인 것이라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인해서 비용을 들였다. 그때 비용상환 청구의 상대방은 회복 청구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 안 주면은 이걸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누구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될까? 요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 기인해서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해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 계약관계,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등 계약관계에 기인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용상환 청구권과 관련되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203조 점유권에 기인한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가 된다라는 것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이제는 이 사람이 임대인이니까 그 대항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비용 상환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 둘 중에 한 개가 시험 나왔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확인하시죠.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통상의 필요비가 뭐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점유자로서 필요비 상환 청구도 있고 유비 상환 청구도 있다 했는데 일단 점유를 넘겨받아 가지고 이 건물 사용하면서 수도 썼고 전기 쓰면서 수도료, 전기세 이거 누가 내야 될 거냐? 통상 필요비 네가 부담해야지. 사용한 사람이. 그다음에 유익비 오른쪽에 비용 상환 청구를 위한 점유 유형은 불문한다. 요거 살짝 해 놓으십시오. 선의 점유, 악의 점유 불문하고 자타 점유를 불문하고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일단 있다라는 거.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구별 실익이 없는 것으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 시험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도 선의 점유, 악의 점유에 있어서 구별 실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지문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거지. 사법시험에서. 왜? 법조문만 보면은 법조문에 선악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민법 전반을 보면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유는 불법 점유로 본다. 판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리대로 가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비용 상환 청구권 있나 없나만 놓고 보면은 선악 자타 불문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별 실익이 나타날 수는 있다는 거. 유치권과의 관계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환 청구의 당사자, 점유자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 반환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고 계약관계가 있다면 계약관계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이 적용될 것이니까 203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각종의 비용 상환 청구권 유무 비교를 해놨는데 점유권 쪽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다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쪽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 안 됩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유치권에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다 있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없기 때문에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될 리가 없습니다. 임차권의 경우에는 저 앞에 시간에서 봤는데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다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세권은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그 용도를 유지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용도 유지를 위해서 드린 필요비는 전세권자 네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대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쪽에서 필요비, 유익비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다 인정된다는 것.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담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겠지만 이게 밑이냐 또는이냐 이것 가지고도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밑이라고 했을 때는 요건만 구비가 되면 둘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는이라는 말은 둘 중에 한 개만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일단 불문합니다. 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 방해 제거 청구의 경우에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내 집 앞에 대문 앞인 줄 모르고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치우라 할 수 있어야죠. 그때 고의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입니다. 지금 손해가 있는 게 아니고 장차 발생할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손해배상 담보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고의 과실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이 침탈되었을 때인데 요거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해 제거 청구와 관련되어서 이거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되고 또는 둘 중에 하나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야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그래서 길게 늘어 쓰는 것은 교과서 편제상 그렇고 실제로는 그 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555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걸 침탈자의 고의가실은 불문한다는 거.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특별승계인, 특정승계인 같은 말입니다. 매매 등에 의해서 승계받는 거. 반환 청구권, 동산, 부동산 불문하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요건이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요거 출소기간이다. 요 기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게 판례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를 받았고 그 다음 수인 한도 내가 아닐 것, 방해자의 고의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부동산에 대한 방해 제거일 것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고의가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걸린다라는 것. 방해가 종료해버렸으면 방해 제거 청구권은 없습니다. 방해가 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고 그래서 방해가 종료한 때는 어차피 방해 제거 청구 못하니까 방해가 종료한 때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을 때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완성되기 전에 행사할 수 있다라는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있다는 것. 다음에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 관계이고 둘 중에 하나. 이때는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555페이지 거기에 점유물 반환 청구의 요건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들이 자주 시험 나왔습니다. 점유를 침탈당했어야 됩니다. 스스로 쏘가서 스스로 넘겨준 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A 소유의 민법책 B가 사기쳐가지고 매입을 해갔다는 거지. 사기쳤으니까 매매하면서 스스로 넘겨줬다는 거지. 그럼 취소를 하면은 A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있어도 점유를 스스로 넘겨준 거니까 점유 침탈이 없습니다. 따라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는 것. 반환 청구의 상대방 점유 침탈한 자이고 그 특정 승계인에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특정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넘기시면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제척기간, 출소기간이라고 본다는 것.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가 현존하고 있을 때 행사한다는 것. 그 공사 착수 후 1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완성되기 전에 행사해야 된다는 것. 요걸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게 나중에 소유권 쪽에 가면은 다른 거하고 결합됩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음에 본권에 관한 소와 점유에 관한 소는 서로 별개의 것이고 독립적이고
이미 말한 적이 있는데 요거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뉴스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어떤 K 집에 그 전자사전 옛날에 여기에 뭐 기록도 할 수 있는 거 전자수첩 이걸 어떤 A가 훔쳐온 거예요. 점유는 하고 있었어요. 훔쳐왔으니까 소유가 없어. 그런데 해필이면 이 사람이 분실을 했어. 분실을. 얼마나 애지중지인지 훔쳐온 거 분실했다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했어. 참 정신없는 애지. 이게 또 분실 신고를 하면은 이게 습득물 신고가 안 되는데 해필이면 이게 습득물 신고가 됐어 또. 그래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지. 너가 잊어버린 건 맞냐 하니까 맞다는 거지. 그러면 경찰이 그 말만 듣고 주겠냐는 거지. 특성을 이야기해봐라. 색깔이 뭐고 뭐 안에 이름이 뭐가 돼 있는데 뭐 여기 옛날에 이 사람이 써놓은 전화번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걸 이해가 알 리가 없는 거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훔친 거라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만 법적으로 소송상 문제가 될 때 점유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뭐 강아지 하지 뭐 소유자이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요걸 B가 훔쳐가면은 A는 점유가 상실되고 B가 점유가 취득될 것이고 소유자는 아닌데 요걸 또 누가 훔쳐가 가지고 집에서 점유하고 있을 때 요걸 알면은 이 P는 요 점유권에 기인해 가지고 돌려달라.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 판사가 판단할 때 점유권이 있으나 요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지 본권이 있나 없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 법은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조사가 되겠지. 그건 별개의 문제. 이 사람은 소유권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유권에 기인한 소와 소유권에 본권에 기인한 소와 점유에 기인한 소는 서로 별개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점유에 관한 소에 대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됐고 나머지 소송법상 문제니까 체계상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 로스쿨이 되면서 그 시험이 민사법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 민법과 소송법이 결합되는 형태로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빨리 합격하십시오. 다음에 자력구제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직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 있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지원권 있지만 간접 점유자는 자력구제권 없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이 있고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지원권이 없다 했습니다. 그거 그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준점유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준점유의 대상은 재산권인데 재산권 중에서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것. 예컨대 저당권이나 뭐 채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 점유에 관한 것을 준용을 한다. 점유에 관한 효력들이 준용될 수는 있지만 선의 취득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것. 저당권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시험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는 이 법리에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유권 쪽에 기본적인 관념만 살짝 잡아놓으시죠. 소유권 쪽에 565페이지 일단 점유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권의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배만 있으면은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점유 여하를 불문하고 점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권원이 되는 것을 본권이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완전 물권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소유권이다라는 것.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이익이나 힘을 권리라 하고 권리의 계계의 구성되는 힘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 한다는 것. 그래서 아까 살짝 그런 말을 쓰고 왔습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내용이 되는 사용수익 처분,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판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권법에서 소유권은 이런 효력이 있다 해놨는데 개인이 이 내용을 변경시키는 거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효력이 인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 일단 소유권은 관념상 다른 물권에 비해서 완전 물권으로서 전면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전면적 지배력이 행사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권능들이 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혼일성이라 한다는 것. 소유권의 권능에 이런 것뿐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더 있을 수 있는데 법 조문에 그 정도 예시해 놓은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한물권 설정에 의해서 이러한 권능이 제한을 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그런 제한물권이 소멸되면 원래의 소유권으로 복귀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두고 소유권의 탄력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항구적 특질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565페이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효력이 있다. 그래서 완전 물권으로서 전면적 지배력이 있고 혼일성, 탄력성, 항구성 그리고 관념성. 물권은 점유를 사실적 지배를 내용을 하지만 나머지 본권은 관념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민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이지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념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다음 소유권의 객체 물건이라는 거.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권리는 사람이 누릴 것이고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다라는 것. 물건 중에는 물건 이외의 재산권을 그 지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기는 하다라고 했는데 소유권의 지배 대상은 물건에 한한다라는 것.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 소유권의 지배 대상은 물건뿐이다 이래 나온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의 객체가 될까 안 될까? 일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그분은 학교에 가시는데 왜 이게 소유권의 객체가 안 되냐? 라고 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거꾸로 물었어. 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개사무소에서 거래한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문제 바꾸지 마시라고 문제. 소유권의 객체가 되냐 안 되냐를 물었지 중개사무실에서 거래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물었습니까? 어때? 중개사가 거래하든 안 하든 그러면 모르겠고 아파트 분양권은 절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물건 아니니까. 물건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권리인데. 그러면 이 분양권은 물권일까 채권일까? 채권이겠죠. 뭐. 채권의 소유자라는 말이 있을까? 법적으로. 이런 말 안 쓴다는 거지. 그냥 채권자라고 쓰지. 채권을 가진 자, 물건을 가진 자, 물권을 가진 자,
물건을 가진 자가 누구지? 물건 점유자겠지 뭐. 근데 이 물건을 가진 자 이거 뭐 거래계에서 뭐 소유자 이런 관념으로 통할 수도 있고, 근데 물건을 가진 자, 물권자지 뭐. 대표적인 소유자일 거고. 채권을 가진 자, 채권의 소유자 이래 안 쓴다는 거지. 법적으로 이 국어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소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만 돼. 그래서 채권의 소유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냥 채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이렇게 출발되는 그게 이렇게 나오면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지. 맨날 저걸 외우고 앉아있으니까. 외운다는 거하고 이해한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소유권도 무제약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나중에 토지 소유권 쪽에 토지와 관련돼서 다른 이야기를 또 좀 하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자본주의 병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계약법 쪽에서도 그 계약이 무제약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런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